자, 앞 시간에 이어서 193페이지에 결산, 앞 시간에 이제 수동 결산까지 다 했습니다. 자동 결산 요거 3개를 남겨놓고 있죠. 자, 3번 기말 재고액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자동 결산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 여기에서 한다 이 말이죠. 자,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합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양식이 다 나타났어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입력해야 될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찾아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 원재료비를 계산할 때 기초 원재료 재고액 더하기 당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100만 원이 비정상적으로 감모 일어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타계정 대체로 입력했죠. 그래서 그것을 매출원가에서 빼주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실제 재고액인 900만 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1000만 원을 빼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타계정으로 대체된 거 100만 원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900만 원. 그래서 이번 기간의 원재료 B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 더하기 당기 원재료 매입액, 이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타계정 대체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가지고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은 없었고요. 제품이니까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아래로 자, 원재료비 지나면 노무비가 나오고 노무비 지나면 경비가 나오는데, 노무비라는 것은 생산부서의 인건비를 말합니다. 경비는 제조경비를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제조경비. 자, 거기 제조경비 밑에 보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 당기 총 제조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 2,700만 원이죠. 2,700만 원. 이걸 입력하게 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당기 완성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려면은 당기 총 제조 비용에다가 기초 제품 재고액을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당기 완성품 제조 원가라는 걸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제조 원가 명세서에 가는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에도 갑니다. 자, 다음에 4번에 있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기능모음 단추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기타라는 그룹에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저장해 놓은 자료, 유형자산에서 800번대의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비품 감가상각비, 그리고 건물과 기계장치는 500번대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무형자산 탭을 눌러보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여기에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입력할 필요 없이 이 조회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이런 단추가 있어요. 결산 반영이라는 단추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반영이 성공하였습니다. 확인 눌러보면요. 제조원가의 일반 감가상각비에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여기 반영됐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여기 반영됐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판매관리비 쪽에 감가상각비 안에 보면은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900만원 여기 반영됐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22만 5,500원이 여기 반영됐고, 조금 더 내려가면 무형 고정자산 상각 60만원 여기에 반영됐죠. 개발비에 대한 상각비.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입력을 해주는 기능이 여기 기능 모음에 있는 감가상각 반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5번에 있는 거, 5번에 있는 이제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5번에 있는 법인세는 여기 결산자료 입력의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으로 스크롤을 해보면 우리가 수동결산에서 앞 시간에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한 999만 3,200원이 여기 나타나 있을 거고요. 여기가 3천만 원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법인세를. 그러려면은 법인세 계상을 얼마를 더해야 되느냐? 3천만 원에서 요 금액을 빼야 돼요. 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뭐냐면은 우리 문제에서 법인세가 3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미 선납세금으로 법인세 납부한 거 그걸 뺀 나머지를 다시 법인세로 분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법인세 계산. 그래서 계산기를 잡고 3천만 원 마이너스 9993200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20006 800원이 나오잖아요. 20006 800을 입력하는 거예요. 법인세 계상에다가. 입력하고 나면 이 자리가 3천만 원이 되죠. 이 9번에 있는 법인세 등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입력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전표 추가 요거. 전표 추가 누르면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이렇게 하면 일반 전표로 와서 우리가 조회를 눌러보면은 결차 결대라는 구분으로 5번 전표부터 15번 전표까지 반영된 전표가 있습니다. 그 5번부터 15번 전표가 지금 방금 자동결산에서 만들어진 전표예요. 자, 시험에서는요, 수동결산 하나, 자동결산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조금 전까지 했던 것들 하고 쭉 비교해 보시면 아마 다 맞았을 겁니다. 809836 요 숫자도 맞았죠? 보험료 809836 계산도 맞게 했고, 외화 환산 손실, 외화 장기 차익금 이것도 맞았고, 비정상 감모에 대해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원재료인데 여기 8번 타개정 대책 잘했고, 법인세 선납분,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 9993200 이렇게 잘했고, 네, 풀이에 대한 설명이 197페이지까지 쭉 돼요. 자, 우리가 결산은 FAT 1급에서도 이런 수준으로 해 왔었습니다. 자, 다음은 198페이지로 넘어가서 재무제표 작성. 네.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원가를 확정하고요. 그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도록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가지고
손익 대체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후 합계잔액사항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에러가 나지 않으면 이제 재무제표 작성이 잘 끝나는 거죠. 자, 합계잔액사항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정 후 합계잔액사항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산이 끝났으니까 수정 후 합계잔액사항표를 조회했을 때 정확성이 어떻게 검증이 되느냐? 대변과 차변의 차익이 없으면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합계잔액사항표 조회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합계잔액사항표 12월 31일로 조회하면은 에러 없으시죠? 차변과 대변에 차익이 발생한다, 이런 에러가 없을 겁니다. 선납세금도 잔액이 없어졌죠? 아까는 잔액이 있었지만 이걸 전부 법인세로 대체했기 때문에 잔액은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산에 반영한 것이, 결산표에 입력한 것이 여기에 시산표에 다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도, 제품은 우리가 아까 제품 재고액을 얼마로 입력했어요? 2,700만원으로 입력했죠? 2,700만원으로 딱 정리됐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로 입력했어요? 900만원으로 입력했죠? 그러니까 900만원 딱 반영됐고,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영업의 비용 중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0만원 반영했었죠? 그것도 여기에 반영됐고, 이런 수정 후 합계잔액사항표를 잘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제조원가의 구성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12월로 작성하면 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1. 원재료비. 자, 원재료비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당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주는 건데, 이번 회계년도에는 타계정 대체 금액이 100만원이 있었어요. 비정상 감모 손실. 그래서 그걸 또 빼줍니다. 그래서 12억 4,600만원이 원재료비로 계산이 됐고, 노무비는 생산부의 인건비입니다. 500번대 임금, 또 500번대의 급여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경비는 500번대 경비를 말합니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부 500번대 비용들, 외주가공비까지 모두 더한 경비가 이만큼. 그래서 제조원가의 3대 요소 하면은 원가의 3요소라고 하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가의 3요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맨 밑에 합계를 내면은 당기 총 제조비용이 돼요. 당기 총 제조비용에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더하고, 그 합계 금액에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뺍니다. 또 제공품을 타계정으로 대체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뺍니다. 그런데 이번 회계년도에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제로, 기말 제공품 재고액도 없었습니다. 타계정 대체로 간 제공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합계가 당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예요. 맨 끝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게 당기 완성품 제조원가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손익계산서로 가가지고 당기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데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제조원가에 관해서 실제로 시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내지는 않는데, 출제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우리가 제조업이니까 원가 명세서를 보는 요령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를 이제 작성합니다. 네, 손익계산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었던
당기 제품 제조원가 14571140000이 손익계산서로 오게 되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제조원가 명세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12월로 작성합니다. 12월로 작성하면은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여기에 와 있죠. 14571140000.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로 와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손익계산서에 와서는 매출 원가를 계산하도록 해주는 거다. 이거. 그래서 매출 원가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2,700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그것이 매출원가. 매출원가 잘 계산됐고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죠.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뺍니다. 그것을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법인세 3천만 원 아까 우리가 반영시켰죠? 그 3천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733-215-736. 요 당기 순이익은 어디로 가요? 당기 순이익은 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더해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도록 하려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전표를 추가해야 돼요. 그래야 자본에 반영돼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자본에 반영되도록 하려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전표 추가를 해야만이 손익대체분계. 손익대체분계는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했던 합계잔액사항표에 있었던 수익, 수익이 부채 제품 매출 이거 수익이잖아요. 이 수익이 없어집니다. 손익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비용. 비용은 여기 판매관리비부터 영업의 비용 있죠? 영업의 수익도 없어지고 영업의 비용도 잔액이 없어지고 판매관리비도 잔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손익대체분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수행과제가 따로 있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을 수행해라. 요 날짜 2개 입력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날짜 2개. 자, 배당 내역을 입력하라고 그랬네요. 배당 내역. 현금 배당 3천만 원. 주식 배당 1,000만 원 입력하고요.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의한 최소 금액을 적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금 배당의 최소 10% 이상을 적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 금액이니까 3천만 원의 10%가 최소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 이익준비금에는 300만 원 입력을 해야 됩니다. 300만 원. 300만 원 입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과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거 작성하고 전표 추가 누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여기에 있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십시오. 자, 우선 날짜 2개를 입력하겠습니다. 처분 예정일에다가는 2024년 0228 그리고 처분 확정일에다가는 2023년 0228 이게 날짜 2개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익준비금은 요 밑에다가 처분 내역은 입력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자, 이익준비금은 10%, 현금 배당의 10%니까 여기다가 300만 원 입력하세요. 3 플러스. 자, 현금 배당은 이 자리입니다. 미지급 배당금에다가 3천만 원 입력하세요. 3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주식 배당은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에다 입력합니다. 1000만 원이죠. 10 플러스. 예,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배당금이 합계가 4000, 이익준비금이 300.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금액의 합계는 4300만 원. 예, 우리가 이익잉여금의 전체 합계가 7억 4천만 원에서 4,300만 원을 처분했으므로 차기로 이월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7억 208만 9,936원만 이월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만큼은 주주에게 처분하고 나머지를 내년으로 이월된다. 작년에 이월된 것은 이 금액이 이쪽으로 이월된 겁니다. 이게 작년도 거죠. 비교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여기가 단기, 이쪽이 전기잖아요. 전기, 작년에는 처분한 내역이 없죠? 네, 작년에는 처분을 안 했구나. 자,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저 위에 있는 전표 추가 확인. 이렇게 되고 전표 추가가 어디로 갔느냐? 일반 전표로 갔어요.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자에서 조회 단추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아까 15번까지 전표가 만들어졌었잖아요. 15번까지 결차 결대로. 근데 지금 방금 16번부터 20번까지 전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만들어진 전표들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계전액시산표에 가가지고 합계전액시산표를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품 매출 잔액 없어지고 매출 원가도 잔액 없어지고 수익과 비용이 그러니까 즉 대변의 잔액 수익, 차변의 잔액은 비용이었어요. 전부 없어졌습니다. 전부 없어진 것이 뭐 어디로 갔느냐? 예. 손익계정으로 간 거예요. 손익계정으로. 임시계정인 손익계정. 그 가게 된 것이 바로 지금 만들어진 이 일반 전표의 16번부터 17번, 18번, 19번, 20번 이 전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를 이제 마지막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에러가 안 나야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재무상태표 마지막으로 작성. 12월 달로 딱 조회했을 때 에러 없이 작성이 돼서 맞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및 또 재무제표 작성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200페이지는 평가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내 가지고 평가를 했죠. 이렇게 점수를 매길 때는 이걸로 평가를 한다 이겁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 뭐 FAT 1급 때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홀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수만. 자, 1번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조회해서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여기 있죠? 딱 클릭하시고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는 2번 탭과 1번 탭이 있습니다. 1번 탭에서 가야 돼요. 1번 탭 클릭하고 11번에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복사해서 시험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1350000. 다음 문제 3번 해보겠습니다. 바드러움 현황을 조회하는데 2023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바드러움 중 배서 양도한 금액은 얼마냐. 자, 배서 양도한 바드러움을 얼마냐고 물었어요. 자, 회계 메뉴에 가셔가지고 바드러움 현황이라는 메뉴는 여기 있어요. 자금관리 쪽에 바드러움 현황 들어갑니다. 자, 만기일에다가 여기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만기 기간으로 입력하고 거래처에서는 엔터로 모두 찾습니다. 자, 요 기간에 만기가 되는 어음이 모두 4장의 어음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구분을 보시고 배서 양도한 것이 미리 배서 양도한 것이 하나 있죠. 이게 4,300만 원짜리죠. 그래서 요 4,300만 원을 클릭해 가지고 컨트롤 C 복사해 가지고 답안에다 붙여넣기 합니다. 어, 5번 한번 해볼까요? 5번 계정별 원장 조회. 5번 당기의 선납세금 계정금액 중 법인세 중간해납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별 원장을 한번 조회해 볼까요? 예, 전체 메뉴에 가서 계정별 원장이 여기 있는 거죠? 예, 계정별 원장 클릭하셔서 당기니까 1월 1일부터 엔터 치면 1월 1일이에요. 뒤에 엔터 치면 그냥 12월 31일이에요. 계정 과목에서만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선납으로 검색하세요. 선납세금 뒤에도 136번 선납세금만 그냥 계정 과목을 2개다 넣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엔터. 자, 그러면 선납세금 원장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자 원천 징수한 것과 법인세 중간해납한 것 여기 적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법인세 중간해납한 것은 8월 31일에 있는 요 거래입니다. 980만 원. 이게 답이죠? 네, 요거 980만 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해볼까요? 제조 원가 명세서를 조회해서 당기 제조 원가 명세서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맨 끝에 나오죠? 예. 자, 제조 원가 명세서 아까 열어놨는데 거기에 맨 밑에 있는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서 이것도 2개가 있어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이쪽은 전기고 여기가 당기니까 여기 당기에 있는 요거를 이건 복사가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숫자 145711400을 답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는데 12월 말 개발비 잔액은 얼마냐? 네. 자, 재무상태표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거 있죠? 여기서 12월 달로 조회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의 개발비 180만 원이죠. 180만 원을 답으로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자, TAT 2급에서 일반 점표로 나오거나 결산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연습해 봤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로 나오는 문제들을
연습하겠습니다. 제2장 더존 스마트웨이 부가가치세 실무. 자, 부가가치세는 FAT 1급에서의 부가가치세 문제보다 난이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상당히 FAT 1급에서의 부가가치세 문제에 비하면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수는 4문제밖에 안 나와요. 4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를 냅니다. 자, 3일전자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 이거 FAT 1급에서 충분히 연습했죠. 이런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 나옵니다. 자, 수행과제 바로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204페이지의 수행과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해라.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려면 먼저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래명세서를 준 거예요. 자, 여기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하였다. 거래 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과 전송을 수행하시오. 네. 그래서 외상으로 분개해 주면 됩니다.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다는 것은 외상 매출했다는 얘기예요. 자, 거래 명세서의 거래 날짜 5월 10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를 5월 10일로 입력합시다. 자, 열려있는 전표가, 메뉴가 너무 많으면 좀 닫아 놓으시고. 자, 메인 매출 전표, 여기에 있죠?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월 10일. 선생님, 회사 코드 바꿔야 되지 않아요? 지금 재고졌는데. 아, 그렇군요. 3일전자로 바꿔야 되네요. 네,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자, 저는 안 바꿨네요. 자, 여기 위에 회사 코드, 여기 제목 표시를 회사 코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3일전자로 2100으로 바꿔. 네, 회사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2100 로그인. 네, 여기 바꿔놓으세요. 네. 3일전자로 바꿉시다. 그리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에 갑니다. 가가지고 날짜는 5월 10일 날이에요. 5월 엔터 10. 자, 위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요령 다 기억하고 있죠. 예, 유형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회계장부로 가는 분계예요. 이거 회계처리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 사항과 부가세 신고가 서로 입력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11번 과세죠. 매출의 11번 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 다 11번 과세라고 했죠. 자, 품명 컴퓨터 수량 50, 단가는 4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됩니다. 자, 엔터로 가가지고 거래처명, 거래처는 베스트 1이 공급받는 자니까 베스 입력하셔서 베스트 1 해주시고,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빌 36524에서 발급했다. 그러면 이걸 비워놔야 돼요. 전자세금란 비워둬야 돼요. 그리고 분계는 외상이죠. 2번이 외상분계죠. 밑에 여기 메시지에 보면 외상은 2번이다 나옵니다. 자, 2번 입력하면은 밑에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2200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200만원,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죠. 대변의 제품 매출 2천만원, 수익 발생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회계 메뉴에 가가지고 부가가치세 2라는 곳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는 메뉴를 찾아야 돼요. FAT 1급 시험 볼 때는 이 메뉴가 첫 번째 있었던 메뉴였습니다. 근데 네 번째로 밀려 있어요, 지금.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한 날짜를 여기다 입력해요. 5월 10일 날짜. 5월 10일부터 5월 10일. 자, 거래처는 그냥 엔터 3번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회가 되죠. 조회가 되죠. 자, 여기 지금 조회된 요 전표 맞습니다. 여기를 체크박스 있는데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전자발행을 눌러서 거래처에다 먼저 발행을 합니다. 자, 전자발행. 자, 로그인 창이 나오면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되도록 돼 있어요. 확인. 그러면 세금 계산서 그림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밑에 있는 발행 단추 눌러주면 됩니다. 밑에서 발행.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 건수 한 건 중 한 건의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나오면 여기 이제 거래처에 확인 요청 상태로 바뀌고 국세청에는 발행 대상이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시험 때 국세청에 전송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단추에서 국세청 전송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메뉴로 다시 들어가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면 빌 36524 홈페이지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 있는 로그인 단추를 눌러요. 그러면 로그인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 국세청 신고 상태에서 미전송 요거 한번 체크해요. 미전송된 걸 찾는다 이거예요. 밑에서 매출에서 찾겠다. 매출 조회. 그러면 방금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 하나가 보인다. 보이면 여기 발행 단추 또 눌러요.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발행 단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세 개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줘요. 예, 그리고 요 창 닫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걸 확인 안 해봐도 되지만 이 화면에서 국세청에 발행됐는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위에서 조회를 누르면 돼요. 위에 여기 조회 단추 있죠. 여기 조회 단추. 이걸 누르면 여기 국세청에 전송 성공이라고 나옵니다. 시험 볼 때 이럴 시간 없으니까 꼭 조회를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걸 닫아요. 이제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를 한번 눌러보는 게 좋아요. 눌러가지고 아까 비워두었던 전자세금 난에 전자 발행이라고 보이느냐? 보여야 됩니다. 반드시 발행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전자 발행으로 채워져 있는지 봐야 돼.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FAT 1급에서 계속 한 문제 나오잖아요. 네, TAT 2급도 이런 스타일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자, 수행과제 풀이가 거기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내용. 자, 메인 매출 전표에 11번 과세로 입력을 한다. 분계 유형은 외상으로 한다. 전자세금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이렇게 한다. 네. 국세청 전송하는 거를 또 설명하죠. 이렇게 한다. 네. 다음 페이지에 국세청 전송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설명이 207페이지까지 설명이 이어집니다. 207페이지까지. 다음은 208페이지 수행과제 해보겠습니다.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날 입금받기로 하였다. 외상으로 했다는 이런 얘기죠. 거래 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 11번 과세 매출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날짜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거래 날짜가. 자,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표는 거래 날짜는 공급 날짜는 5월 15일과 5월 20일로 이걸 우리가 공급일이라고 합니다. 공급일. 공급일은 두 가지가 있지만 전표를 작성하는 요 거래 일자는 말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월합계 세금계산서 전표의 입력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일로 해라. 말일로. 전표 입력을 말일로. 5월 달의 말일은 언제예요? 5월 30일.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로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5월 31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이것도 11번.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건 다 11번이에요. 자, 품명은 두 가지니까 여기 복수거래 알고 있죠? 복수거래. 네, 복수거래 단추 눌러서 입력하세요. 복수거래 눌러가지고 컴퓨터 수량 30 단가 40만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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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바꾸고 노트북 20 엔터 80만원 엔터. 네,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한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주죠. 그러면 여기 합계 금액 3,080만원과 세금 계산서에 있는 합계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되었는지. 네, 맞았죠? 자, 여기 거래처.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니까 하나기업이죠. 전자세금란 비워둬야 되고요. 분계는 이것도 외상입니다. 2번. 자, 외상매출금 차변, 부가세 수금 대변, 제품매출 대변. 분계 잘 됐죠? 자, 아까처럼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똑같은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날짜는 5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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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하나기업고 거래 내역이 보이죠?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로그인 창에서 확인. 예, 세금계산서 사진이 보이죠? 밑에서 발행 확인. 그리고 나서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네, 홈페이지 그림 뜨지요? 로그인 누르고 네, 미전송 여기 국세청 신고 상태에서 미전송 체크하고 그 아래에서 매출 조회를 누르면 또 사진이 보이죠? 세금계산서 사진 발행 확인 확인 닫고 이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만 조회 한번 눌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확인해 보시면 이 자리에 전자 발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5월 31일.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전표 입력을 말일로 하셔라. 말일 날짜.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풀이는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문제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TAT 2급에서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는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 6가지 유형을 다음 시간에 연습하도록 할게요. 209페이지 접어 놓으세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